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입문 강의 7강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지금 이제 이 12조부터 원고적격, 피고적격, 뭐 제소기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되니까 집중해서 이 강의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고적격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제 원고입니다. 그 상대방이 되는 게 이제 피고가 되는 거고요. 취소 소송은 그럼 항고 소송이에요. 그럼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그럼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은 뭐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야 돼요. 결국 법률상 이익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게 결국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요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사자 능력을 얘기해요. 여긴 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자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럼 당사자 능력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 적격이란 개념은 다릅니다. 능력과 적격은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저씨 한 분이 있고 학생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도 처분이 나간 적이 없어요. 자, 처분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둘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언제라도 처분으로 권리 침해당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처분도 없어요. 권리 침해당한 게 없어요. 그래도 인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능력은 뭐냐? 앞으로 살면서 소송이 열렸을 때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당사자 능력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당사자 능력은 결국 지금 현재 문제된 소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누구라도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건 결국 인격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적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원고 적격 배우고 계시니까 지금 이 아버지라고 할게요. 이제 아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어요. 과세 처분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아빠한테 의무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이 과세 처분이 위법했습니다. 위법했어요. 그럼 이 과세 처분의 상대방은 아빠예요. 그럼 위법한 처분으로 재산권 이걸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한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빠가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가 맞죠. 그럼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위법한 과세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과세 처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소송 제기를 안 해요. 자, 소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아니 아빠는 왜 바보처럼 소송을 제기 안 해? 내가 대신 제기해 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에 대한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갖고 오면서 법관님 아빠가 바보 같아서 소송 제기를 안 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네요. 아들도 능력은 있어요. 인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처분은 이 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없어요. 얘한테 무슨 없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위법하게. 그럼 이 경우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얘는 이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당한 게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얘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거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고 적격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본안 판결이 뭐냐?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본안 문제를 심사하는 게 본안 판결이에요. 그런 거 판결 안 내려줘요. 야, 너는 적격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각하 판결이 나가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원고 적격을 배우시는데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렇게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고적격으로 오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 이 아빠가 침익적 처분, 요거 이 사람한테 불리한 처분입니다. 그걸 침익적 처분이라고 해요.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 해서 침익적 처분. 그럼 아빠가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땐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돼요. 아니,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때는 무슨 판례가 나오거나 무슨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고적격 배울 때 어떤 구조에서 얘가 원고적격이 있나 없나,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처분은 이 사람한테 나갔는데 제3자가 이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그때 과연 얘는, 행정청은 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얘가 과연 얘한테 나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나? 그게 이제 문제되는 구조고, 거기에서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자, 여기 강아지도 이제 그려놨으니까, 강아지는 여러분들 애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는 살아 숨쉬는 동물이지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격체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애초에 강아지는 당사자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적격은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권리 침해당한 자가 소재기해야 된다. 이게 적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우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이제 두 가지 정도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가서 나 원자력 발전소 좀 짓게 해줘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그래, 너 원자력 발전소 허가 내줄게. 갑한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얘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근데 이 허가 처분은 갑한테 수익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뭐 취소해달라, 소송 갈 일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 들어오게 됐더니 요 옆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을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얘네를 만난 적도 없어요. 갑한테 허가 처분만 내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수익적 처분인데 요 을이나 병한테는 자기 거주 지역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 건 엄청난 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을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법에서 보호받는 이익, 권리 침해가 있으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 침해만 있으면. 그럼 얘가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는지, 얘가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어딜 찾아봐요? 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법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조문이 있냐면, 야 행정청아, 원자력 발전소 허가 처분하기 전에 반경 2km 이내 여길 환경영향평가구역으로 정해놓을 테니까 만약에 이 시설이 나가게 되면 요 2km 이내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는지, 농작물이 죽을 수 있는지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거치고 내보내라, 허가해라, 이런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안 거치고 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허가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하다고 아무나 가서 소제기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처분으로 법에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돼야 되는데 국회가 이거 재미삼아 만들었겠어요? 법에다가? 아니겠죠. 요 2km 이내에 사는 국민들, 이 주민들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거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거쳤어요. 그럼 요 인근 주민 을, 평가구역 내에 있는 주민, 얘는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디 살고 있었느냐? 환경영향평가구역 밖에 살고 있어요. 그럼 국회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얘한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자고 일어나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른거리긴 하지만 이건 감정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얘 식명, 신체, 재산 이런 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얘는 이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권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고적격은 소송 요건입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럼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판결 나간다고 그랬어요? 본안 판결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본안 판결 안 나가요. 이 처분이 위법이면 취소, 인용 판결. 이 처분이 적법이면 기각.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본안 문제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가질 않아요. 야, 너는 적격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소재기는 각하한다.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끝나요. 그래서 이 각하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돌려보내는 판결, 그걸 각하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요거까지 이제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허가를 받아서 목욕탕이든 뭐 담배 소매점업이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이제 영업을 하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애가 똑같은 영업이 하고 싶다고 신청하고 행정청이 신규 허가 처분을 내준 겁니다. 그럼 이 허가 처분은 을한테 내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느냐.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애가 똑같은 신규 허가가 들어오니까 법관님, 얘한테 나간 허가로 제 권리 침해가 발생했어요.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가 경업자 소송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 허가로 얘가 권리 침해가 있나? 법을 뒤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뒤져봤더니 기존에 허가 나간 지역에는 내주지 마라. 만약에 내주면 과당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업자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받는다. 이런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규정이라거나 법을 봤더니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하나 내주면 50m 이내에는 똑같은 거 내주지 마라. 이렇게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50m 이내에 내줬어요.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런 법은 규정은 기존 업자의 요 구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이익 요걸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네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민도 누릴 수 있어야지. 이렇게 판단이 나는 구조가 경업자 소송이라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12조, 앞으로 이 12조 원고 적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판례만 해도 적어도 한 4, 50개는 됩니다. 그렇게 4, 50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인 틀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얘가 권리 침해가 있나? 얘 권리 침해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논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서 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2조 원고 적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피고 적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